284년 미추가 재위한 지 23년 만인 284년 승하암에 따라 조분의 아들 유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14대 국왕 유래 이사금이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밤길을 가다가 별빛이 입으로 들어와 유래를 임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 때문에 출신 성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통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의 근거를 가지고 3대와 14대 두 왕의 이름이 유리 또는 유래라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고 기록한 만큼 유래의 왕위 계승과 관련해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때문에 조분 이사금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도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경북 청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서 고국과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을 당시 서라벌이 함락당할 위기의 순간에서 대나무 잎을 꽂은 병사들이 나타나 이들을 물리쳐 주었고 이서고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잎을 꽂은 병사들을 쫓아가니 순식간에 안개가 자욱한 곳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안개가 걷히자 그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때마침 유래의 눈앞에는 수많은 대나무 밭에 둘러싸인 미추 이사금의 왕릉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미추 왕릉을 죽현릉이라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재위 12년 차인 295년 왜구들이 변방을 자주 침략해 약탈을 감행하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유래가 백제와 손을 잡고 왜구를 직접 토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신하들에게 묻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백제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먼 원정길을 떠나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니 이를 반대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쓰여진 조선과 일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신라가 군사를 일으켜 일본을 정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해당 기록이 사실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데다 시기적으로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 정말 그랬나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재위 15년 차인 298년 유래가 승하하자 조분의 손자 기림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15대 국왕 기림 이사금이 됩니다. 그러나 기림이 약 13년간 재위했음에도 마땅한 기록이 없어 그저 그런 시대를 보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307년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고쳤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라로 고쳤다는 뜻은 처음 박혁거세가 서라벌을 건국하면서 나라 이름을 서라벌로 쓰고 있다가 훗날 나라 이름이 바뀌었고 기림 시기에 들어와 다시 신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신라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점은 약 200년이 지난 지증 마립간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호는 혁거세가 세운 서라벌, 탈의 이사금 시기부터 쓰인 계림, 그 밖에 실로, 사라, 신라 등을 쓰다가 기림 시기에 그냥 이것저것 복잡하니 우리 신라로 씁시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재위 13년 차인 310년 기림이 승하하자 서구로의 아들 흐레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16대 국왕 흐레 이사금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 명원 부인은 조분 이사금의 딸로서 그녀와 결혼한 아버지 우로는 공을 세워 신라 최고의 관등인 이벌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때문에 우로의 가문도 귀족 가문이면서 조분의 사위 신분이었던 터라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15대 기림이 후사가 없는 데다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왕위 계승권자 중에서는 흐레가 가장 앞서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사금의 명칭 그대로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로서 흐레가 추대되어 신라의 왕으로서 등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서구로전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외나라에 붙잡혀 화형당할 당시 아들은 매우 어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흐레가 왕이 된 시기는 310년으로 첨의 이사금 편에 기록된 서구로의 죽음 시기를 대입해보면 62세의 나이에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재위 기간만 약 45년으로서 356년 승하했을 때 나이만 놓고 본다면
107세가 되는 굉장히 장수한 왕이 됩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고구려보다 연대를 앞당기기 위해, 즉 신라가 제일 최고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 연대기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흐레를 기점으로 이전의 국왕들 연대기가 다소 앞당겨지면서 재위기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레는 석씨가 이끌던 서라벌의 마지막 왕이자 이사금 칭호를 붙인 마지막 왕이기도 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석씨 집단은 신라 왕족계보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전혀 등장하지 않는 가문이 되는데, 어떠한 계기나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신라 건국 초기 왕들의 재위기간이 늘어지는 점, 도중 석씨 왕조가 들어선 점 등을 근거로 박씨와 석씨 왕조가 동시에 들어서서 이원 체제로 운영이 되었고, 신라를 건국한 박씨를 기년으로 삼아 석씨를 도중에 붙여넣은 것인데, 때문에 역사도 이야기의 흐름처럼 상황과 연대가 맞아떨어져야 하니 도중에 삽입된 석씨 가문의 연대기가 다소 조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박씨에서 석씨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박씨는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야 왕위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에, 박씨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석씨와 김씨가 손을 잡고 박씨를 밀어내어 신라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외나라에게 살해당했음에도 흐레는 외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 화친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346년에는 일방적으로 단교를 선언한 외나라의 공격에 서라벌이 포위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도 356년 자식이 없이 승하하면서 경주 김씨 가문의 내물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17대 국왕 내물 마립간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